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심장 지체장애 2급 20살 김수정입니다. 사례가 관련되어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요. 학교 측으로부터 저는 수학여행에 참여가 불가하다며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올바른 교육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학교가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 학생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났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학교 측에 이러한 사실을 항의하여 조율한 결과 저는 그분들과 버스를 타지 않고 저희 가족 여행으로 수학여행 코스를 동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차별과 관련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왕따가 시작되었으며 5, 6학년 때는 매일 교복을 세탁하고 다림질을 해서 다녔는데도 제가 친구들 사이를 지나가면 저에게 냄새가 난다며 저를 향해 코를 막고 자기들끼리 끼득끼득 웃고는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차별 경험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두려움은 있으신가요? 학교 폭력을 당했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두려워요.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거절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 같아요. 지금 걱정이 있으신가요? 비장애인도 취직하기 힘든 상황인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나 업무 처리를 할 때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까봐 그것이 가장 걱정됩니다. 사회에 대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치원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되어도 장애인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고 따돌리지 않고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의 날 하루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과목 교육 중 의무적으로도 교육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주위에 수정 씨에게 도움을 주셨던 고마운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제 담임을 맡으셨던 특수교사님이 저에게 가장 고마우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12월에 갑자기 심부전증이 발생하여 심장 이식 대기 중 매시간 약을 먹어야 하는데 수업 시간이 걸리거나 제가 잊어버리고 약을 못 먹는 일이 생기면서 선생님께서 물과 약을 직접 챙겨서 교실로 오셔서 수정아 약 먹자 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시키고 못된 말을 하는 친구들을 저나 엄마를 대신해서 그 아이들에게 화를 내주시고 저를 항상 위로해 주시던 분이에요. 1학년 때 특수교실에 반 친구들 모두를 불러 제가 가진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는 비장애와 장애인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친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선생님은
항상 본인의 자녀를 대하듯이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던 감사하고 고마우신 선생님입니다. 수현 씨에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지 도전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요. 사회의 재능 기부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인 연기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임미숙 원장입니다. 시설을 소개한다면 저희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장애인들의 직장입니다. 우리 장애인이 경제 발전에 참여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성 장애인들의 구직 참 어렵죠.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는데 당연히 지금도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지적 장애인들의 경우 결혼 자체를 보호자들이 원치 않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도 출산을 막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출산을 한다면 본인들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지적 장애인들의 경우 유전 확률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죠. 현 우리 작업장이 이용인 중 결혼한 커플이 있는데 남자분만 출근을 하고 있고 여성분은 직장을 그만둔 상황입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이성에 관심이 있고 특히 남성들이 이성에 더 관심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물리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죠.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일도 없었지만 저희 직원들도 항상 예민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 장애인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성에 노출된 약자라고 봅니다. 비장애인의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성 장애인, 특히 지적 여성 장애인의 경우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위협을 받을 경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삶 속에서 성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주변의 비장애인 남자나 장애인 남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장애 1급 23살 박승희 엄마 장진양입니다. 차별과 관련되어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느꼈던 차별을 얘기해 보자면 승희와 함께 시내버스를 탔는데 승객들이 저희를 보고 수군거리더라고요. 불쌍하다고. 승희가 어렸을 적에 택시를 함께 탔는데 승희가 증상으로 인해 큰 소리를 내자 기사님께서 정말 무안할 정도로 호통을 치셨어요.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느꼈던 차별로는 미용실을 가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승희를 대하는 디자이너들의 태도가 불친절한 경우가 많았고 저희가 가끔 목욕탕을 갈 때면 이용객들이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리기도 해요. 행인들은 승희를 전염병 환자 피하듯 비켜가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지인들에게 느꼈던 차별로는 주변에서 기관이나 시설로 보내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저를 위한다고 하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장애 차별이잖아요. 시설에 보내는 것에 대해 쉽게 얘기하는 말에 정말 큰 상처를 받아요. 승희가 여성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폭행을 우려한 친구가 자궁족출을 권유한 일이 있었어요. 비장애 여성과 비장애 남성에게는 권유하지 않는 일을 저희 딸이 여성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더라고요. 본인의 자녀라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어요. 그게 승희가 겪었던 최악의 성차별이자 장애차별이었어요. 승희 씨가 학교를 다닐 적에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주최하는 가족 캠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했던 프로그램이라 승희도 그렇고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때는 승희가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같은 반 남학생이 승희 눈을 포크로 가격해서 실명이 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랬다는 게 화도 나고 신체적으로도 그랬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승희를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일인데 자폐성 장애 학생이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어떤 선생님께서 쟤 돌아보는 거 아니야? 라며 머리 옆에서 손가락을 돌리는 제스처와 함께 차별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심지어 그분은 저에게 장애가 있는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어머님이 겪는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회생활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요. 저희 승희는 제가 직접 신변 처리를 해줘야 하기도 하고 낯선 사람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승희 곁에 있어줘야 해서 제가 장애인 활동 보조사와 영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제도상의 이유로 직계 가족은 돌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재 저에겐 가장 힘든 점이에요. 자녀의 장애를 알게 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가족 동반 모임을 갈 때 승희와 동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가족 동반 모임은 보통 가지 않아요. 지인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눈치가 보여요. 저희 딸들이 세 자매인데 자매들도 여성 장애인 자매와 동행하는 것을 불편해해요. 같은 가족인데도 불편해하는 게 마음이 안 좋죠. 승희의 애할머니는 승희에게 행동을 강요해요. 단순히 장애가 있기에 존재하는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속도 상하고 그렇죠. 승희 씨의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나요? 승희의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승희는 평생을 보호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에요. 승희의 자립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이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시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장애인 활동 보조사와 영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제도상 제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희 씨는 어떤 꿈이 있나요? 가수가 꿈이에요. 음악이 흘러나오면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옛날 음악부터 최신 음악까지 섭렵할 정도로 참 좋아해요. 우리 승희가 꿈에서라도 그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어머님에게는 꿈이 있나요? 제가 국악을 전공해서 제 이름을 건 국악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국악 관련 교육도 하고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어머님께 힘이 돼주었던 고마운 사람이 있나요?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이 보고 싶어요. 남편이 없으니 둘째가 더 무시당하고 살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차별에 맞서는 분들에게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